기운이 느껴지는 우리 종친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사실은 저는 평생을 의사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질병이 왜 생기는지 이런 거를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지금 그 의료계에서 아주 불편하게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그 제약회사라고 하는 그런 이 커머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아주 불편한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신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드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저랑 오늘 밤을 새우셔야 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감기약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고기를 좀 드셔야 되는데 자꾸 많은 그냥 실험실에서 한 결과가 이 학자들이 나와서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맨날 풀 물어놓고 내가 풀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막 이런 햇소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70 넘으신 분들이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 보면 다 그렇게 잘못된 건강 하시다도 돈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정보, 그 전문가들이 그 멍청하게 해준 그 얘기를 듣고 잘못하셔가지고 면역결핍으로 막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 폐렴으로 돌아가는 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육식입니다. 고기를 적당히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나 요즘 건강을 풀까지 시켰다고 막 나와서 그 서울대 명예교수를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TV에서 그냥 그걸 보고 풀만 먹습니다. 풀만 먹어서 면역 지킬 수가 없습니다. 70 넘어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는 사실은 적당하게 고기만 좀 잘 들어주셔도 면역 기능이 유지돼서 쉽게 폐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 면역 체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공이 면역아입니다. 근데 그냥 고기가 같이 제가 설명을 해봤더니 99%가 육식은 건강에 적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육식은 건강에 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뭘 들으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 들으셔서 그냥 극단적으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특히 연락하신 우리 종신 어르신들 절대 고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고기를 먹으면 과식이 오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시잖아요. 왜 고기를 우리가 회식 그러면 뭘 고기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식의 결과는 과식입니다. 과식. 그냥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식할 때 풀 먹는 거 보셨어요? 시금치 회식합니까? 상추 회식하나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풀을 먹는 사람도 채식하시는 분은 과식을 못합니다. 왜? 풀이 맛이 없기 때문에 풀 드시면 과식하는 예가 없어요. 근데 되게 건강은 이 과식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는 그런 그 자리에 가면 백발백중 과식을 합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육식은 건강에 나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식. 과식을 하지 않는 적절한 주기의 육식은요. 여러분들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면역 기능을 지켜드리는 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육식을 등한시하거나 육식을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버려달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비타민C를 이용한 현대인의 건강 전략 그러면 굉장히 상투적인 제목처럼 보이지만 이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C 5선. 그 다음에 현대인의 건강, 현대인이 뭐길래 현대인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과거 30년 전하고 너무 다릅니다. 제가 사실은 1980년 초에 서울의대를 졸업을 해서 의료인으로 첫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건강검진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암이 진단이 되면 이미 완전히 퍼진 상태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백발백중 다 돌아가셨습니다. 암 진단되면 다 죽었어요. 산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늦게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너무나 불행해요. 제가 면역을 통한 암 치료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난 50년 동안 쏟아부은 연구비에 비하면 종양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지금도 암이 상당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하면 안 죽습니다. 거의 다 삽니다. 일찍 발견된 분은 거의 99%가 삽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은 거의 살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발견됐어도 그래도 의술이 좀 발달이 돼서 수술, 항암요법,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암은 불치병은 아니에요. 난치입니다. 난치. 아직도 난치에 속하지만 아무튼 이제는 암은 지금 뭐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한 40년 가까이 지난, 사실 제가 이제 현재 그 의과대학 다닐 때 한 40년 전이라고 볼 때 지금은 사실은 혈관 질환이 제일 문제입니다. 혈관 질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마비라고 얘기하시는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맥경화성 질환이죠. 그 혈관이 막혀서 콩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바로 동맥경화성 질환이거든요. 여러분 투석하시는 분이 수백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마도 투석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투석하시는 분이 재산을 다 팔고 집 다 팔고 나중에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 투석이 굉장히 쌉니다. 투석이 뭐 의료보험도 되고 뭐 심지어 개업한 의사가 투석기를 돌릴 정도로 많은데, 아무튼 이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하셔가지고 망막이 막혀서 실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걸 총치해서 우리가 혈관질환이라고 해요. 뇌졸중, 심근경색증, 콩팥이 망가지는 신부전증, 그 다음에 망막혈 때문에 실명을 하는 이 네 가지가 이제 대중 혈관질환인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병하는 연령이 그냥 급속직하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는 70년대 중후반에는 사실은 60대 이전에는 그렇게 혈관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30대 초반부터 쓰러져 들어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면 저희 병원에 그 막힌 혈관을 뚫러 오는 환자들이 막 2달, 석 달을 기다립니다. 그냥 매일 막 몇십 명씩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나 뭐 다 그렇더라고요.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혈관 질환이 너무나 늘어나. 그게 바로 현대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왜 그렇게 혈관 질환이 많은 것일까? 비타민 C하고 관계가 뭘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주이시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제가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광주이시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물을 잘 못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계신 분들이. 일본 사람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 한국물을 못 팝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 들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은 우수한 건 틀림없어요. 여기 우수한 사람들은요 한 곳에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 빈다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을 못 받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노벨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한국물을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 사람은 잘하시잖아요. 일본 사람은요 그냥 별것도 아닌 그 가옥을 그냥 아버지에서 아들로 있고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씩 한국물만 판 과학자가 수백 명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어요. 30년 이상 한 분야 하신 분이 진짜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일본인 과학자 어스리 야스나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도쿄 공대에 별로 이름도 없는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은 30여 년 전에 그 노벨상 받은 그 주제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지만 그거 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요즘에 그게 노화나 종양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누가 이 연구를 찾아낸 건지 해서 보니까 그 도쿄공대에 있는 아주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70쯤 된 교수인데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요 10년만 하시면 다 대가가 돼가지고 딴 게 찾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수준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남들 30년 하는 거 10년이면 다 캐치업을 합니다. 한국인 과학자들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벨상의 성격상 한국인 과학자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물을 팔죠.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저는 30년 동안 비타민 C만 한국을 봤습니다. 그런 과학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자랑하려고 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 가려운 좀 올려주시면, 여기 보면 이 스프링거라고 하는 이 출판사는 현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같이 시작한 출판사입니다.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고 네덜란드, 독일에 출판사가 있는 이 스프링거라는 출판사는 전통이 150년, 역사가 150년이 되는 세계 최고의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이 출판사는 전문 서적, 과학 서적만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150년이 지난 지금도 책을 하드카피를 가지고 매출 1조를 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이 출판사에서요 4년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Dear Professor 왕델리 그래가지고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비타민 C 때문에 너무나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논쟁을 잠재울 저자를 찾고 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죠? 요즘 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름 왕젤리 그러니까 아무튼 비타민 C라고 치면 비타민 C 연구하는 사람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딱 쳐보니까 야 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네가 한 연구를 100몇십 편을 쫙 찾아서 제 논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저한테요. 네가 쓴 논문이 맞느냐? 그러니까 다 제가 한 논문이다. 그러니까 W.J. 리하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치면 제일 딱 뜹니다. 비타민 C 3개 치면요. 그렇게 해서 제 논문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논문 내용을 다 보니까 너야말로 비타민 C의 모든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랑 책 한 권 써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메일에 뭐 디어 사이언티스트, 뭐 디어 클리고 그런 안 있습니다. 근데 디어 프로페서 왕젤리 그 이름을 딱 써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저한테 비타민 C와 관련된 책을 좀 한번 써볼 생각이 없는 출판제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때 제가 이미 20년이 넘어서 너무나 자료들이 많아서 제 연구 자료가 많아서 집대성한 책을 쓰려고 한글로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쓰기 그 사람들과 계약할 책에 내가 지금 4년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만간 책이 나오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은 당연히 영어 책이죠. 그러니까 제 과학적 비타민C의 그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도저히 분석 행위가 아니면은 그 기록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족적을 남겨놓으면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자랑을 하느냐. 여러분들 대단히 외람스럽게도요. 지금 이 스프링거라는 출판사하고 대한민국 과학자 단독으로 저수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기록을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다음 자랑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이 스프링거가 대한민국 과학자로 책을 내게 인기는 있습니다. 방사선과 여러분 의학 중에서도 방사선과 영상의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상의학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의사들 100여 명이 자기가 그동안 환자를 보면서 만든 사진 그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두꺼운 사진첩을 만든 게 두세 번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만든 스프링거가 만든 잘 팔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한 명의 저자가 자기 과학적인 내용을 기술을 해가면서 책 한 권을 완성한 분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되게 한 30여 명이 뭐 저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표 저자로 한 책이 한 권 딱 있습니다. 서울 공대 교수 한 사람이 인공코에 대해서 이 스프링거랑 해서 30여 명의 저자 중에 대표 저자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출판사에서 그럽니다. 당신이 프로스트 북이 된다. 당신이 쓰는 책이 단독 저술 첫 번째 책이 되는 거다.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다. 그래서 계속 지금 빨리 책을 내자라고 지금 제가 이만큼 썼습니다. 다 책을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사실 제가 대학 정년이 딱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 기념으로 저걸 낼 것인지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단순히 내가 그냥 비타민C를 먹었더니 좋더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밝혀서 그거를 제가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타민C 파는 분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한테. 한 5년 전에 한 1000만 명이 먹는다고 이제 드디어 2017년 정월 때 그 업계에 들어가려는데 교수님 이제 드디어
자기네들이 매출 기준으로 먹는 양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한 1,500만 명이 교수님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1,500만 명 이상이 제가 주장하는 대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업계 추산으로 생각할 때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1,500만이. 제가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5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해서 농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사로서 뭐 편견에 가까운 사실 너무나 의사들이 비타민C를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타민C가 너무 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들도 그렇고 뭐 한마디씩 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그게 문제입니다. 비타민C는 진짜 잘 모르시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30년을 이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에 정말 족적을 남깁니다. 왜 비타민C의 적정량이 100배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제가 학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비타민C가 원래 60ml인데 그걸 왜 6000ml로 100배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60ml가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이 전문가로서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죠.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6000ml는 최소한 먹어야 된다는 걸 제가 과학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걸 책에다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만일에 이 6000ml가 받아들여지면은요, 저는 노벨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 왜냐면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요. 비타민C가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비타민C가 좋다는 건 알지만 60ml가 지금도 적혀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문화됐습니다. 최소한 100배를 먹어야 된다. 최소한도 6000ml를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제 입으로 노벨상 그런 얘기가 너무 당정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비타민C 정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얘기가 거기까지 갔지만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교수라서 비타민C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그 유명한 교수 비타민C 합니까? 자기 분야에서만 유명한 거예요. 비타민C는 제가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비타민C에 관한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에 사신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거 좀 줄여주세요. 다시요. 화면을 좀 줄여주세요. 자, 여러분 현대인은요. 제가 아까 이제 현대인의 특성이 뭐냐. 현대인은 반드시 활성산소 이론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을 드셨잖아요. 드셔야 됩니다. 드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안 먹었을 때 우리 증상이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고플 때 뭐라 그러냐면 나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그죠? 어린애들이 거의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뛰어드는 이유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숨을 쉬고 먹어야 산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숨 쉬어서 이런 걸 남겨놓고 요놈이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시신해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임종하신 분을 보면은요, 체온이 있는데도 그냥 칼로 쿡쿡 쑤셔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몸에서 더 이상 이 반응이 진행이 안 돼서 이미 이게 힘이 안 만들어지고 생기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힘 생기는 생명의 그런 여러분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게 동력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가라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이거에 관련된 책이 생화학이라는 책입니다. 생화학 책의 결론이 먹고 숨을 쉬어서 이런 걸 만들고 힘이 나와서 인간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 생화학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온 인류가 안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조차도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 생각을 못했어요. 한 50년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가 한 20-30년 전에 비로소 우리가 죽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죽는 거냐라는 거에 관심을 그게 바로 노화의 과정이죠. 노화의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이 뭐냐? 여러분 바로 산소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소를 우리가 반드시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산소 100개를 쓰면 95개는 우리 살아있게 하는데 평균 5개 정도는 우리 몸속에서 아주 독성이 강한 산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 또는 영어로는 옥시젠 프리 메디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으로 바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서서히 우리 몸을 서서히 공격을 해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활성산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이 메커니즘 속에 우리를 죽게 해주는 5%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동시에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이론이죠.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메커니즘 속에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메커니즘 순간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잘 살아오셨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덤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자는 지금 무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못 느낀다. 그래서 맘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100세가 되신 어르신 내일 내가 죽는다는 생각 추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쉼없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 여기 활성산소 이론은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진리에 가까운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숨쉬어 산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살아계신 동안에 힘을 많이 쓸수록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른들이 소식을 해 잠수한다는 여러분 아까 그 이론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완벽하게 밝혔습니다. 소식을 해 잠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철학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소식을 하면 물론 오래 삽니다. 근데 소식을 하면서 비실비실 하면서 오래 살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철학을 택해서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대신 이 과식을 할 때 많이 생기는 활성산소를 저는 제거를 해주면서 맛있게.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서 그냥 골골하고 오래 살 건지 아니면 많이 맛있게 먹고 인생을 즐기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 놈을 줄일 건지 그런 철학을 저는 아무튼 소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실히 아까 그 이론에 활성산소 이론에 의해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성이 오래 사는 거 아시죠? 지구상에 7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35억의 남성과 35억의 여성 평균 수명을 하면 정확하게 여성이 10% 오래 삽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세고요. 지금 지구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세고 지구인 평균 남성의 수명은 78세입니다. 정확하게 10%를 여성이 오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활성산소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성이 남성보다요 일의 호흡량이 적어요. 저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남성들은 조용히 숨쉴 때 숨쉬는 양이 600 내지 650cc를 들이십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450 내지 500cc 들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입니다. 족보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남, 여성 호흡량이 달라요. 여러분 그건 당연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힘을 덜 쓰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장도 작잖아요. 여성들이요. 그리고 여성이 지가 힘이 세다고 까불어봤자 어떻게 남성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구세포 중에 적혈구수의 차이가 있다. 여기 우리 몸에는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방어를 해주는 세포입니다. 여기 그 방어해주는 세포는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1세제곱미터당 남자든 여자든 5,000개에서 10,000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피검사하시는 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수는요, 여기 보시면은 남녀의 차이가 있게 나와요. 남자는 1세제곱미터에 평균 500만, 여성은 평균 400만이라고 딱 차이가 있게 딱 나옵니다. 백혈구수는 남녀 구분 없이 딱 나오는데 왜 적혈구수는 남녀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적혈구는 뭐예요? 산소 운반 트럭이거든요. 450 내지 500cc를 들이시는 여성, 공기를 450 내지 500cc 들이시는 여성과 650을 들이시는 남성하고 여러분들 그 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인 적혈구수에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명체는 굉장히 한목적적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당연히 호흡을 많이 하는 남성에게 운반 트럭을 많이 배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당연히
산소를 많이 쓰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를 많이 쓰면 그중 쓴 산소의 5%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활성산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질서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아, 저거는 생명의 질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이 오래 사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수명에 대한 건 좀 복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수명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있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쪽 하는데 네 얘기 내가 수긍하기 어렵다면 질문을 하세요. 제가 그쪽 전공이니까 얼마든지 제가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질문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여성이 10%. 여러분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고산지대에 가면 백세 노인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2년 반 전에 환갑 기념으로 제가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페루의 그 마추픽추를 와이프하고 이제 참 못 살더라고요. 우리가 70년대 정도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마추픽추라는 데는 그 수도 리마에서 쿠스코로 가서 쿠스코가 해발 3,400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갔더니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 못 살고 그냥 똥차들이 그냥 매연을 뽑아서 그냥 공기도 나쁘고 우리나라 70년대 같은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 참 못 살지만 백세 노인이 많습니다. 여기 그 못 사는 나라에 어떻게 백세 노인이 있습니까? 백세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딱 그걸 전공한 사람으로서 딱 머리에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수촌의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가 고산지대입니다. 여러분 고산지대는 해발 1000m마다 공기가 오래지 10% 희박해집니다. 해발 3000m가 넘어가면 정말 숨쉬기 힘듭니다. 여러분 고산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한 데서 그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왜? 평생 그 적응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막 날아다녀요. 집을 지고 그냥 먹이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산소로 사는 게 적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적은 산소를 쓰기 때문에 우리보다 활성산소 공격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살지만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이제 건강하고 굉장히 저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운동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 70년 동안 70년인가 60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통계 연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한 몇 해 전에 발표했죠. 복지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직업별 수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일 짧게 산 직종이 스포츠인하고 언론인입니다. 65세인지 이건 정말 너무 한심하죠. 65, 60세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 평균 수명은 이 자리에 계시던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긴 수명은 성직자 80에서 84세. 여러분 더 오래 사는 직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직자 중에서 찬양을 하시는 성직자가 거의 88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굉장히 수명을 높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런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언론인이 오래 못 사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인은 여러분들 운동만 죽어라고 하시는 분은 운동을 하면은요 활성산소가 막 3배, 4배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없애지 않고 운동만 무식하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래서 마라톤 맨날 뛰고 막 이러시고 금방 같은 나이인데 폭사 주름도 많고 그냥 많이 늙어있는 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이 운동 열심히 하다가 일찍 죽는 사람 너무 많이 봐서 운동을 무식하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운동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그때 치명적인 문제를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건 여러분들 PT, 퍼스널 트레이너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지침을 일단 드릴 거예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 뒤에 좀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뛰시라고 할 수가 없고 저는 사실 뜁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세계적인 수영스타 조호연 씨가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심근경색적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운동선수가 그 혈관 막혀서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새벽에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벽 나는 수영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다. 자랑하실 일이 아니라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는 조깅을 하고 있다.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멈추셔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제 은사 중에 한 분, 참 정말 은사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병약을 다스시다가 젊을 때 귀국하셔가지고 평생 이 은사로서 참 훌륭한 교수셨는데 미국에서 새벽마다 수영하시는 거를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해화동의 국민건강센터에서 계속 새벽마다 수영을 하고 함께 출근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은사께서 담배도 안 피우고 진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50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다니면서 심폐소생을 해서 살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나쁜 상황이고 그렇게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 심장 혈관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간신히 그 당시에 스텐트라는 게 없어가지고 바이패스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로 사셨죠. 여러분들 얼마나 웃깁니까? 그분은 정말 체중도 전혀 오버웨이트도 아니고 평생 수영을 하실 정도로 전국체전에 일본부 대표로 나가실 정도로 그렇게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인데 특징은 새벽마다 1시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의 3, 40년을요. 여러분 새벽에 특히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데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제가 비타민C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데 활성산소는 꼭 해결하시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왜 운동은 정말 굉장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좋다고 무조건 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비타민C 얘기를 좀 하겠네요. 비타민C 꼭 길게 제가 말씀드릴 거 없고요.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타민이라는 건 정의가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굶어서.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는 말 한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음식을 굶어 죽기 위해서 결국 먹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패를 먹었지만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음식은. 그리고 그 음식 속에 섞여 있는 그냥 수없이 많은 무기물들 그 중에 비타민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굉장히 적은 양이 같이 따라 들어오면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주요 영양소라는 무기물은 부영양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지 부영양소가 부족해서 죽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없습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부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영양소가 부족해서 죽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타민 C는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족해서 죽기 때문에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은 여러분들 1599년에 스페인의 무적함 대를 엘리자베스 1세가 쳐부시고 세계 최고의 해양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바다를 통해서 해권을 장악한 나라가 바로 영국. 여러분 영국 해군 역사에 비타민C 발견 역사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영국은 전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냥 그 식민지 사람을 잡아오고 물건들을 수탈해오려고 수없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기록을 보면 그 젊은 영국의 해군 병사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대는 거예요. 평균 절반이 죽어대는 거예요. 한 5, 6개월 항해를 해서 예를 들면 이 북반구에 있는 영국에서 남아군이라는 데를 한 5, 6개월 향해 도착하면 절반의 병사가 죽었다는 게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스코다가마라는 세계 최고의 탐험가는 스페인에서 동인도양을 발견하고 1년 반 만에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170명의 선원이 같이 나갔는데 56명만이 돌아왔습니다. 114명이 죽었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고 죽었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비타민C 부족증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입니다. 이 제임스 린드가 한 번은 남아공을 향해서 남아공을 향해서 가는데 애들이 젊은 애들이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쉽게 죽?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돈담배이기 때문에 배가 이제 범선이기 때문에 자식 지금은 한 일주일이면 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 5, 6개월 걸려서 중간에 폭풍 날씨 피해서 쉬었다가 오고 그래가지고 5, 6개월이나 도착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북반구 영국에서 아프리카 북단에 딱 도착했을 때 폭풍 때문에 잠시 멈출 때 그때 옆에 우연히도 레몬하고 오렌지를 파는 상선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영국 해군들이 막 괴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인데 여러분들 그때 그냥 거기서 쉬면서
그 배에 있는 레몬을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 그거 나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어가던 병사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1749년에 처음 관찰을 한 겁니다. 제임스 린드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과일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부족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래서 1753년에 제임스 린드는 정말 의사로서 그런 해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직접 진짜 100명이 타고 가면 50명씩 나눠서 한번 이쪽 50명은 레몬을 매일 먹여보고 반쪽은 안 먹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전향에서 5, 6개월 항해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매일 오렌지나 레몬을 한두 개씩 먹이고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먹이지 않은 분은 절반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을 이용한 생체 실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제임스 린드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정부에다 딱 제출을 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국 정부는 그 말을 무시했죠.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가 얘기해서 우리 정부 말 안 듣습니다. 복지부 저한테 연금이 안 줍니다. 제가 이렇게 업적을 하는. 근데 그 제임스 린드라는 허접한 해군 장교관님이 안 듣고 여러분들 그거를 처박아 두다가 여러분들 구전에 의하면 보니까 제임스 린드하고 배를 타고 나가는 배에서는 죽는 놈이 안 나오더라는 게 해군에서 쫙 퍼지면서 50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영국 정부가 1802년에 정확히 49년이 지난 날 영국이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는 배가 전쟁을 나가든 장사를 나가든 또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든 배가 일주 이상 나갈 때 반드시 레몬이나 오렌지를 싣고 나가는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802년에. 여러분들 그 법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영국은 그 당시 세계 해운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해운법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 법이 있어요. 꼭 실어야 된다. 필요한 허가 조건성이 있습니다. 안 지키지요. 지킬 필요가 없죠. 지금은 요즘 뭐 일주일이면 지금 막 도는데 뭐 그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냉장고가 돼 있고 해서 야채 과일 잔뜩 싣고 나가는데 사물함 여러분 그러나 그 사실이 뭘 얘기하느냐? 비타민C 특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비타민C는 그럼 도대체 왜 비타민 A나 B처럼 죽는 사람 그건 죽지 않는데 이거는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비타민C는 알고 봤더니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들이 몸에서 지가 필요한 양을 만드는 물질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 그 관여하는 유전자 하나가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현재는 못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뒤집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개, 소, 말, 돼지, 코끼리, 사자, 곰, 기린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들은 지금도 비타민C를 만듭니다. 비타민C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시는 개한테 비타민C 먹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약만 사료만 주면 잘 먹고 삽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평택이 고향에서 제가 농사를 지면서 살았죠.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 소는 여러분 10월 중순만 되면 풀이 없어요. 싱싱한 거는 못 먹고 그냥 수해죽을 먹고 그 다음에 4월까지 건강하게 커서 쟁기지는 괜찮습니까? 저 동물에는 교육병이라는 병이 없습니다. 비타민C 부족증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에만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냐 그 유전자까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C 원료는 뭐냐면 여러분 드신 밥이 원료입니다. 그 밥이 포도당으로 흡수가 돼서 몸에 간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서 비타민C가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어느 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왔다는 걸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 유전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염기사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인간에게 비타민C 만드는 능력을 환원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간 복제를 해야만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미 틀린 거고요. 여러분들 뭐 그 수많은 세포에다 어떻게 유전자 다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학적 사실을 우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비타민C만 먹을 필요가 없었던 동물인데 인류의 역사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오면서 더 이상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비타민C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 사실이에요. 그 유전자까지 찾았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죽는 사람이 그렇게 꼭 몸에서 만들던 거를 못 만들게 됐기 때문에 그걸 따로 안 먹으면 죽는 사람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
쟁점이 뭐냐면 얼마를 먹는 게 맞느냐. 여러분 그 쟁점은 사실 1912년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야 비타민C가 이렇게 죽던 거를 그렇게 찾아냈는데 우리가 이 적정량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1912년에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여러분 근거가 없잖아요. 실험도 할 수 없고 해서 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한 기록을 본 거예요. 그게 그 논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하루에 레몬이랑 오렌지 두 알씩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렌지 그 두 알에 비타민C가 얼마가 들어있는 거 봤더니 오렌지 하나에 3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알이면 60mg죠. 아 그래 60mg면 되겠구나 해서 60mg를 정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양리학적으로 어떤 약의 적정량을 정하는데 반드시 보는 게 오줌입니다. 여러분 아스피린의 적정량이 있잖아요. 아스피린을 그 적정량 정할 때 여러분 그 양약자들이 그 동물에게 그걸 먹이고 동물의 오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오줌에 나오면 절대 그거 이상 먹이면 안 돼요. 왜냐면 배설이 되는 거예요. 배설이 될 정도로 만약을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되지 않는 양에서 효과가 있는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렌지 두 개를 먹이고 사람에게 먹이고 오줌을 받아봤더니 오줌에 비타민C가 나오되는 거예요. 아 비타민C는 60ml 이상 먹을 필요 없구나라고 해서 아주 쉽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책에다 쓰는 내용 인류 최초로 제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오는 동물의 오줌으로 또는 사람의 오줌으로 나오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배설이 아니에요. 여기 비타민C는 오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오줌으로 나가야 되느냐? 오줌 속에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변을 보시면 소변은 주무시는 동안에 방광에 고여 있습니다. 그 고여 있는 방광 속에 활성산소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방광벽을 계속 공격합니다. 평생. 자 여러분들 비뇨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해결 못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20, 30대 때는 오줌을 밀려고 밤에 깨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사람은 40대, 뭐 보통 사람들은 50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60, 70이 되면요 두 번, 세 번씩 깨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이 무슨 방광이 터질 것 같아서 깨는 게 아니에요. 오줌 100cc 두 개에서 깹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 30대 때 맥주를 마시거나 뭐 수박을 많이 먹어서 그냥 방광이 터질 것 같아서 깨는 거 외에 여러분 100cc 오줌 두 개에서 깬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에서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유도 모르고 전원합니다. 바로 활성산소의 공격인 겁니다. 이 활성산소가 방광에 고여 있으면서 양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쯤 지나면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거예요. 방광이라는 게 오줌을 감지하는 신경이 전망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줌에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줌이 차면 늘어납니다. 방광이. 늘어날 때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늘어날 때 간접적으로 오줌이 찼다 해서 뇌에 가르쳐줘서 가서 화장실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50년 이상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점막이 상처를 하면서 감각신경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한 군데만 노출이 돼도 오줌 10cc만 닿으면 오줌만 해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1시간 오줌을 못 참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드디어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조차도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줌에다가 항산화제를 섞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타민C를 만드는 개, 소, 말, 돼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오줌 속에 보면 비타민C가 그것들 피 속에 있는 농도의 3배에서 5배가 오줌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생명을 전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생명체는 지가 몸에서 만든 물질을 절대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금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드신 밥 드셨잖아요. 그죠? 그 밥이 소화가 된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줌으로 안 나옵니다.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수가 원래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은 음식도 오줌으로 안 내보내는데 내가 몸에서 필요해서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낸다? 그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다 오줌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일부러 내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콩팥의 길목에 비타민C가 나가는 양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나가면
다시 잡아들이는 수용체가 길목에 있다는 것까지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한 일인 겁니다. 아무도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내용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비타민C가 우주로 나가는 것조차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배설이라고 그래요. 비타민C 많이 먹어서 그냥 다 빠져나가.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타민C가 한마디 한다고 그러는 정말 철들뼈 같은 사람입니다. 비타민C 정말 논문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내가 의사니까, 약사니까 굉장히 많이 자신있게 떠들어댑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 좀 한심하죠. 비타민C는 배설이 아닙니다. 비타민C 우주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르신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환갑을 했지만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 소변 170올라 깬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1986년 31년 전부터 비타민C를 동물들이 만드는 양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을 비타민C를 전 먹었기 때문에 방광보호를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지금 방광하면서 줄어든다는 얘기도 논문도 나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방광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비타민C 배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많이 걱정, 그 부작용 빠져나가. 이게 뭘 빠져나가? 사실 방광에서 그 중요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모르시고 빠져나간다고 막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빠져나가. 비타민C는 한 톨도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위에 지금도 비타민C를 만드는 그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양을 과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살아있는 동물들이 하루에 비타민C를 만드는 양이 우리 사람만한 동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적게는 6,000ml, 많게는 막 20,000ml까지 만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의 60ml가 너무나 허망한 기준이고요. 전문가들의 지구 6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C 6,000ml 먹으면 부작용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30년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비타민C는 6,000ml는 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개원가에서 비타민C 가지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버는데 그분들은 비타민C를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사의 시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mg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000mg를 올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30,000mg로. 그래서 심지어 100,000mg, 막 120,000mg까지 주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타민C가 부작용 있는 물질 같으면요. 그 개원가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작용으로 환자 하나 생겨서 부작용으로 오면은 그동안 번 돈 다 그 사람한테 다 뺏깁니다. 개원가에서 함부로 쓰고 여러분 지금 이 개원하신 분들이 돈 벌 방법이 없어요. 그 보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주사 가서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타민C 부작용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시지 말아요. 비타민C 부작용 없습니다. 비타민C 부작용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강의 좀 마치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은요 왜 이 동맥경화성 질환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동맥경화는요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심근경색증, 콩팥이 망가지는 신부전, 그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망막성 실명 이런 거의 원인이 바로 동맥경화예요. 즉 쉽게 말하면 혈관이 동맥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를 동맥경화성 질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의 원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바로 혈관의 동맥의 내피가 손상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시는 콜레스테롤인데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건강에 절대 아니에요. 이놈이 산화가 돼야 돼요. 산화가. 그러니까 혈관 내피 손상시키는 것도 활성산소고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것도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 왕창 생깁니다. 훨씬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70년대 얼마나 우리가 과식 못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먹어요. 음식이 맛있거든요. 그 맛있는 걸 사 먹을 돈이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못 사 먹는다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 빼는 무슨 나왔다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식하고 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인은요 엄청난 극단 아까 언론이 수용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스트레스 아우 혈압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여기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혈압 올라가는 거고 근데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과책에 동맥경화 원인이 고혈압하고 당뇨라고. 여러분 고혈압하고 당뇨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막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고혈압하고 당뇨를 누가 급성질환이라고 합니까?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높고 혈관이 터질까 봐 걱정하시죠? 혈관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엉성하게 보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혈압 250 올라가다 정상적인 혈관은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그 200 이상의 혈압을 20년, 30년 방치했을 때 혈관이 이 망가지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만성병이라고 하잖아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250에서 큰일 날 게 없어요. 혈당 250이면 왜 큰일 납니까? 증상 없어요. 전혀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혈압이나 혈당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좋고요. 혈압이 낮은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혈압 때문에 죽는 사람은 혈압이 낮아서 죽는 거예요. 혈당이 문제인 사람은 혈당이 낮아서 저혈당으로 죽지 고혈당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혈압이나 당은요 원론적으로 높은 게 좋은데 얼마 이상 높아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상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한 개념을 일단 잡으셔야 돼요. 얘기잖아요. 혈압은 낮으면 죽어요. 혈당도 낮으면 죽습니다. 당뇨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혈당 쇼크예요. 죽어요. 바로. 저혈당 쇼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이 고혈압, 동맥경화 오는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라는 만성병적인 현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은 이거에다가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는요.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세계 자살률 1위. 여러분 주머니에 스마트폰 다 들고 계시면서 물리지 않는데 계속 꺼내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예요. 다른 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스트레스 풀해요. 정말로. 그냥 연령의 구분 없이 학생들대로 막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대로 그 대기업에서 집에 보내지 않고 늘 볶아요. 그냥 애들을 그냥. 그리고 그냥 50도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해. 막.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1년 44절 스트레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혈압이 높아요. 항상 혈압이 높다고요. 현대인은요. 항상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 올라가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했을 때 피를 뽑아보면 혈당 막 200, 250까지 쫙 올라갑니다. 이거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혈당이 높아요. 항상 혈압이 높고요. 여러분들 왜 혈압이 높습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요. 혈당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거고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이에요. 스트레스는. 바람에 힘이 없는 놈은 쓰러지지 않아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라는 바람에 힘이 없는 놈은 쓰러진단 말이에요. 나 뭐 부러지는 게 힘이 없는 놈만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원론적으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반응이 바로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1년에 한 번 오도 와야 되는데 1년 내내 태풍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과식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과 혈압도 높고 당뇨도 높고 당도 높지만 그 결과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엎치는데 덮치는 거예요. 현대인이 여러분 30몇 살 넘은 친구가 왜 갑자기 죽습니까? 그 해보면 다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이 심장 관상동맥이 막혀 죽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제 주위에 의사 선생님들 이 40도 안 된 친구가 그냥 막 죽어 넘어갑니다. 한 달에 한두 명씩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제가 의과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죽느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이 활성산소를 여러분들 현대인은 비타민C 많이 드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비타민C를 안 드시고 이 활성산소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생명체는 비타민C를 몸에서 다 만들게끔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물들은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만 비타민C를 못 만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처럼 머리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은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들만 걱정했지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활성산소는 젊은이, 스트레스 받는 젊은이, 과식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다 한 명도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게 숙명이에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명을 해결하는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이디어랑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드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싸고 독성도 없고, 여러분들 비타민 E만 해도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지만 독성이 강합니다. 비타민 E는 함부로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타민 E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막 드시면 그 독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비타민 A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항산화제인데 그거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품은 아무 하나씩만 드셔야 돼요. 그럼 막 여러 개 먹으면 독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독성을 막아주는 게 또 비타민 C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지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A, 비타민 E, 각종 식물성 항산화제들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흉내내야 되는 비타민 C를 왕창 드시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C 동물들이 하루에 6천 내지 한 2만을 한 6, 70kg 되는 동물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6,000ml를 먹자는 건데,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비타민 C는 6,000ml를 아침에 한 번 먹어서는 안 돼요. 비타민 C는 6시간을 주기로 다 사용이 됩니다. 6시간. 그러니까 딱 여러분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드시면은 6시간 지나면 완전히 먹기랑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 피 속에 꽉 찼다가 3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먹기랑. 여러분들 이거를 또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의사 선생님, 약사들이요. 저는 이거를 우리 실험실에 있는 30명의 실험실 친구들 직접 생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6시간 주기로 비타민C는 다 사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뭐예요? 비타민C는 6시간 이내에 재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비타민C 효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 비타민C 먹는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하나씩 먹는데요. 나 무식합니다. 라고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를 하루에 최소한도 3번을 먹고 나서 비타민C 효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실은 특히 제가 이 동맥경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장모가 또 광주이시더라고요. 장모가 굉장히 젊어요. 40대 말에 저를 사귀는 것 같아요. 제가 30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저랑 20년 차이가 안 나요, 장모가요. 근데 장모가 50대 중반에 뇌졸중을 쓰러지셨어요. 이 뇌혈관 중에 가운데 굵은 하나 콕 막혀가지고 그냥 90년 초에 의식을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장모가 완치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반신불수였던 분이 완전히 지금 35년생이시니까 저랑 다 이제 36년생이구나. 36년생이니까 지금 만 81세신데 여러분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들리셨는지 몰라요. 그 우리 장모를 치료하던 우리 주치 치료과 교수가 비타민C 매니아가 됐어요. 왜냐면 자기가 치료하는 많은 그렇게 완벽하게 나신 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 친구가 한 20만씩 먹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식역과 우리 서울대 교수. 교수들 중에는 사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왜? 제 얘기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얘기 못 들은 분들은 무시합니다. 비타민C.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제 심장 혈관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20대에 일어나올 수 있는 이렇게 빵점 스코어를 맞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 이 혈관이 완전 정상, 딱 상처 하나 없이. 저희 집사람은 고혈압, 대대로 고혈압 집안인데 혈관에 상처 하나 없습니다. 이 경동맥 지금 초음파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저보다 13년 어린 친구 픽인데 담배 피우고 비타민C 먹어보시던 친구 벌써 이렇게 막히기 시작했어요. 벌써 20% 막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담배 피면서 비타민C 전혀 먹지 않아 저보다 13년 어린 친구, 여러분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직접 검사해서 사실은 이 HNL이라고 하는 TV에 나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비타민C가 여러분들의 혈관을 지켜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사실 장인어른이 투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투석을 하면 혈관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굵은 주사바늘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들 투석을 요즘은 막 10년, 20년씩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굵은 주사바늘을 찔러대기 하루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는 수석. 그러면 나중에는 혈관 찌를 데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사 찌르는 거 상처가 나서 그게 손묘가 되면서 딱딱해져가지고 그 혈관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한 2년쯤 지나면 왼팔에 하던 걸 오른팔로 옮깁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여러분들 10년을 투석하면서 한 팔에서만 했대요.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러 올라가면은 강의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수님, 장인어른은 이상하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2년도 안 돼서 지금 팔 옮겨서 수술해서 이쪽으로 하는데 장인어른은 지금 6년째인데 어떻게 이 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장인 여기 찔리잖아요. 여기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위에 찔리면 또 밑에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비타민C를 우리는 장인어른 투석을 하시면서 6천에서 9천을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혈관을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 모든 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문제가 혈관 문제입니다. 지금 다 정도의 차이가 사실 뭐 나는 지금 벌써 50% 막혀도 하고 30%에서 50%가 거의 다 막혀 계실 거예요. 그게 의사들이 정상이라고 얘기할 정도. 저는 여러분들 0% 막혀 있단 말이죠. 저 30년을 비타민C를 열심히, 저는 뭐 사실은 제가 6,000ml 드시라고 저는 사실 12,000ml를 지금 30년 가까이 이미 먹어왔고, 여러분들 그렇게 30년 먹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86년이니까 지금 만 31년이 지났습니다. 만 31년을 12,000씩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곧 쓰러져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요, 제가 여러분보다. 아무튼 뿐만 아니라 뭐 감기, 여러분 요즘 감기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홍콩독감을 가지고 비타민C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비타민C가 없는 쥐만 독감으로 죽어요. 비타민C 먹인 쥐나 비타민C 만드는 정상 쥐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아까 제가 폐렴 얘기했죠. 비타민C 드시는 분들은요 감기도 잘 안 걸리지만 여러분 요즘은 변종 독감, 변종 감기는 사람 죽게만 왜 죽는지 아시죠? 폐렴이 돼서 죽는 거예요. 감기를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감기는 상기도 감염인데 변종된 감기 이상하게 하기도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타민C가 부족해서 인터페론이라는 걸 만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제가 밝혀가지고 최초로 제가 논문을 냈어요. 이게 비타민C가 있는 쥐는 없는 쥐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고 있는 정상쥐나 비타민C 먹인 쥐는 폐 속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동물 실험으로 밝힌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몇 해 전에 메르스가 돌 때 제 얘기가 SNS로 막 퍼졌던 거 혹시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광재 교수 말에 비타민C 먹으면 죽지 않는다더라. 이 논문 얘기한 겁니다. 이 강의 들으신 분이 퍼뜨리신 거예요. 제가 퍼뜨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듣고 퍼뜨리신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비타민C 드시면 제가 30년 동안 해보니까 우선 감기 잘 안 걸립니다. 감기 걸려도 아주 쉽게 낫습니다. 짧게 앓고 바로. 여러분 감기는 왜 무섭죠? 합병증이 돼서 폐렴이 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 감기라는 병은 그 무서운 병 아닌데 이제는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기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매에 대한 얘기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치매 임상 실험은 99% 실패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460몇 건을 했는데 딱 한 건 성공하고 462건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치매는요 지금 개발하는 약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치매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 비타민C가 너무 싸기 때문에 비타민C가 활성산소 없애주는 최고의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싸요. 산업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혹시 연구하신 분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말, 여러분 활성산소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 없애는 건 굉장히 비쌉니다. 자꾸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 뇌는요, 뇌는 체중을 보면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의 2%가 뇌인데, 뇌 무게인데요. 그 놈의 2%밖에 안 되는 놈이 산소 소모는 여러분들이 500cc 들이시면 그 중에 100을 뇌가 써요. 20%. 포도당은 전체 25%.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뇌는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장기예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뇌이기 때문에 뇌신경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만일에 활성산소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10년 단위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밝혀진 얘기예요, 이건요. 근데 미국의 한 신경과학자 제가 추천해서 인터내셔널 비타민C 심포지움을 들은 건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분이 그 미세 탐집을 개발을 해가지고 뇌세포 속에다가 꽂아가지고 뇌세포 속의 비타민C 농도를 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혈중에 비타민C가 50이 있다고 그러면요, 뇌세포 속에서는 1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배요? 200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이면은요, 보통 잘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C 독성 때문에 무슨 소리냐 뭐 이러는 양이에요. 그런 양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뇌세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뇌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산소 쓰면서 지금 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활성산소가 왕창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를 많이 생기는 활성산소를 한꺼번에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분 드실 비타민C 일단 뇌로 다 가는 거예요. 뇌를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50이 있는데 무려 혈중에는 50인데 뇌세포 속에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분이 또 뭘 했냐면, 저분 의사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하고 정상 노인의 뇌 조직을 얻어서 그 뇌 조직 속에 비타민C 양을 재했더니 치매 걸린 노인은 3분의 1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중에도 이 정상 노인은 한 50쯤 된다면 이분은 25, 2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혈중에. 비타민C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플라다 호텔에서 3년 전에 제가 심포지엄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타민C를 제가 얘기하는 60ml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도 6시간 간격이니까 식사 때마다 드시면 돼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식사 전이 아니고 식사 중간에 한 2,000씩 정말 쌉니다, 비타민C. 그래서 그렇게 3번을 드시면 여러분들 최소한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제가 치매에 안 걸린다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연구를 해서 더 밝혀야 될 사안인데, 아무튼 치매에 안 걸릴 가능성이 무지 큰 거죠. 저는 사실 제 어머니가 한 3년 전에 95세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허튼 말씀을 한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1919년생이었어요, 어머니. 3년 전에 돌아가서 정말 한순간도 허튼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며느리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텔레비전 보시면서 정치에 대한 그거 쳐가지고, 어느 날 제가 내려갔더니, 야, 나 이제 비타민C 그만 먹어야겠다. 왜? 하늘나라 가셔야겠다. 이거예요. 어머니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무슨 말 안 하는 때문에 드셨는데, 이제 비타민C 그만 먹어.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갔어요, 사실은. 근데 주무시다가 아무도 인정을 못했어요. 정말 너무나 멋지게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모 아시잖아요. 우리 장모 여러분들 그렇게 완벽하게 뇌졸중으로부터 회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80년 초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좀 장인어른이 조그만 그 사람들 잘 사는 집이었는데, 장모, 그러니까 우리 첫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예쁘게 옷을 입고 계신데 70대 초반에 치매가 오셨더라고요. 치매로 그냥 막 대변을 막 벽에다 바르시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2,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딸, 여러분 그 딸은요, 지금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도 한 8, 9년 더 사셨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반신불수였던 분이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똘똘하신지 몰라요, 장모님이요. 그냥 뭐 스포츠 보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럴 정도로 기억력도 좋으시고 얼마나 제가 보기에 100살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한 사람 얘기가 이럴지 모르지만 비타민C를 우리 장모도 진짜 단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지난 30년 동안 하루에 9,000ml를 한 끼도 정말 착실하세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랬고 정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드시더라고요. 그럼 3번을 꼭 드셔야 돼요. 3번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발 좀 뭐 까먹었다고 그러는데, 까먹는다는 얘기 제 건강 중요성을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건강을 지켜주는 물질이 어찌 비타민C 뿐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는 왜 비타민C만 얘기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저는 다른 것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강의를 여기저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요, 제가 일단 2,000씩 하루에 한 6g 정도 드시라고 그러는데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제가 심지어는 우리 요 근처에 서울역 노숙자 진료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젊은 교수들로 한 달에 2번씩 노숙자 진료를 4년 전에 시작할 때 내가 노숙자들 150명 불러놓고 이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분들 건강 굉장히 신경 씁니다. 거기 있으면서도 얼마나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비타민C도 스폰서를 한 통씩 이렇게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좀 보내라 그랬더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 통씩 주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해줬어요. 1시간만 동안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분들도 주머니에 2, 3만 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주 사 먹을 돈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원만 있으면 하루에 6알씩 한 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가족 가봐야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왜 비타민C밖에 모르냐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저 홍삼도 연구해요. 홍삼 돈 너무 많이 들어요. 온 가족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1년 내내 먹습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아요. 건강에 좋은 거 많지만 제가 비타민C 이렇게 힘주어 강의하는 건 사실은 정말 효과도 확실하지만 너무 싸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드셔야 된다는 걸 제가 사실은 광주시 문중 자랑스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약장수처럼 좀 떠들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타고났어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좀 강조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를 뭐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있지만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욕을 합니까? 하시지. 부작용 없지요. 돈 별로 안 들지요.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제 주위에 제 강의를 들은 의사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제 추종자, 제 제자뿐만 후배 의사, 서울의대에 제일 많아요. 비타민C 제일 많이 드시는 분들이요. 다른 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우리 광주시 문중 이 광문에는 그래도 강의 들으셨으니까 절대 내가 지금 날씨가 80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일수록 비타민C 도움이 더 절실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일주일만 한번 정말 좀 속는 셈 치시고 착실하게 또 삶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번 주에 하루 피곤하지 않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제가 외국에 그 교수들 데리고 많이 다니는데요. 철저하게 내가 그 친구들 강제로 그냥 일주일 동안을 비타민C 한 끼도 안 빼놓고 먹이면요. 야, 이번 여행에 왜 하나만 피곤하지?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매니아가 됩니다. 직접 체험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매니아가 됩니다. 서울대학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분들. 왜냐하면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한 시대를 풍미한 건강식품이나 약품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끝까지 간 게 몇 가지나 있는지 보세요. 비타민C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 과학적 사실을 이 과학자가, 깊이 있는 과학자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절대 페이드 아웃 되지 않습니다. 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비타민C 잘 드셔서 우리 정말 사실 저는 광주시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어디 가서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서도 뭐 대법원장도 하시고 그 훌륭하신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아무튼 자랑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그 문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작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좀 영광인데 아무튼 여기 혹시 집에 가실 시간이 걱정이 안 되신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질문이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비타민C 제가 30년 정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